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웃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또 함께 웃어보고 제 강의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부대학교의 무도경호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오늘 웃음이라는 테마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웃음 박사라는 이름으로 저를 더 많이 기억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웃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웃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10초 정도만 기분 좋게 웃고 강의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자, 다 같이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아싸. 아싸. 네. 자, 기분이 좋다는 말은요, 우리말로 풀이를 해드리면은 기가 분배가 잘 된다는 뜻이죠.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부터 발끝까지 기가 잘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살죠. 네. 대한민국 사람은 엄청 성질이 급해요. 기분이 나쁘면 죽어버려. 기분이 나쁘면 죽고 기분이 좋으면 살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져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게 하는 이 웃음이 우리 삶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사람이 살려면요, 뭔가가 잘 통해야 되죠. 네. 우리 몸에는 혈액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죠.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해야 살죠. 네. 그렇죠. 그래서 21세기의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 요즘에는 통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서로 잘 통해야 돼요. 이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추임새를 잘 넣어주라는 거죠. 상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얼씨구,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 눈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얼씨구, 얼씨구. 자, 끄덕끄덕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박수를 쳐주면서 잘한다. 네, 우리 말이 참 고와요. 곱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죠. 얼씨구라고 하는 말은 얼의 씨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얼이 뭐예요? 나의 혼, 나의 자,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 나로 들어가는 굴이 바로 뭐냐면은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환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얼이 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씨구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내 마음과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남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더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정신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얼씨구.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소리 한 대목 불러드리면서 손을 이렇게 올릴 겁니다. 여기 이렇게 깃발을 올려드릴 거예요. 1번 깃발이 딱 올라가면 얼씨구, 두 번째 깃발이 올라가면 그렇지, 세 번째 깃발이 올라가면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주셔야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깃발 올리고 연습할 거예요. 예.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얼씨구. 자, 2번. 그렇지. 3번. 잘한다. 좋습니다.
제가 판소리 한 대목을 불러드리면서 그 판소리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 흐르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이르니 오늘 백발한심하거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쓸 때 있나. 잘한다. 오늘 멤버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연습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줄 때 바로 이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누구에겐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삶,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고유하게 간직되어 있는 이러한 좋은 것들을 항상 곁에 두시고, 아내가 또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눈을 바라봐 주면서 가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신다면 정말 문제없이 우리는 참 서로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주 전공이 뭐냐면은 체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무도경화학과 교수예요. 자, 여러분, 무술하고 웃음이 색깔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많이 달라요.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웃음은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이 어때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흔히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제가 무술을 할 때는 자세 딱 잡고 하면 눈빛 자체부터 틀려지죠. 주먹을 꽉 쥐면 제가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상대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겠죠. 저는 30년 이상을 이 무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잡으면 그냥 발이 나가버려요. 이미 들리고 있어요, 저는. 잡는 순간 들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삽니다. 전부가 다 주먹을 쥐고 화가 나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먹 쥐었던 제 삶을 두 손을 펴고 두 다리를 모으고 가슴 앞에 모으고 예, 이렇게 미소를 짓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먹 쥐고 있는 제 모습이 좋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습이 좋으세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냥 손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하하 네,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서로 박수 쳐주고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요, 주먹 쥐고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두 손을 모아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50년대, 60년대 정말 우리 대한민국 힘들었죠. 그때 우리 어머니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식들만 7, 8, 9명씩 혼자서 키웠습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 자식 7, 8, 9명을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오른손에는 한 자락의 호미자루만
남아있는 그 허허 벌판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땅을 긁어서 콩을 심고 팥을 심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대회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1등 났어요. 왜 1등 난 줄 아세요? 다른 나라 모든 어머니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손을 붙이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은 비벼버려. 네, 비벼버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비비면 뭐가 생겨요? 열이 나죠. 그리고 전기가 발생합니다. 자, 전기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잘 옵니까?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 잘 옵니까? 이걸 아신 거예요. 학교도 못 나가신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를 하실 때 물을 떠놓고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물을 촉촉이 적셔놓고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가 짜르륵 한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쨌든 우리 자식들 밥만 안 굶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자식들 학교만 가게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뭐야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야.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1위예요. 그렇게 교육열이 높아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면은 하늘에다 빌었을까요? 땅에다 빌었을까요? 하늘에다 빌었겠죠. 자, 우리 어머니들이 하늘에 복을 빌었을 때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잘 받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못 받고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얼굴에 복을 담는 그릇이 있더란 말이에요. 복이 떨어질 때 머리 꼭지로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마를 타고 내려오니까 이마를 초년운이라고 하지요. 초년 고생이 많으면 늙음하게 잔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복이 또 콧잔등을 타고 딱 내려와요. 여기까지를 중년운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내려오던 복이 떡 떨어져 가지고 코 밑에 여기 보면 샘이 하나 파져 있어요. 여기에 복이 담긴답니다. 여기를 보고 뭐라고 해요? 인중, 사람의 중심이란 말이죠. 바로 여기가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복바가지, 거꾸로 엎어지면 쪽바가지. 인생 복 받고 살 것이냐, 인생 쪽박 찰 것이냐는 본인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항상 어떻게 해라? 위로 이렇게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그릇이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저하고 같이 복 받는 그릇을 하나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옛날에는요, 복을 불러내릴 때, 에라 만소라 대신이야. 이런 그 소리를 해가지고 복을 딱 불러내렸습니다. 자, 그 소리를 해가지고 복이 내려왔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 내려온다! 그러면 다 같이 복 받아야지! 하면서 10초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올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이 그득그득 담길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큰 그릇을 만드시고, 자, 우리 2017년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자, 복 내려온다! 복 받아야지! 박수. 예. 벌써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얼굴에 저를 사랑하는 눈빛이 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긴 것 같지만 사실 짧아요. 이 무한한
우주 광대의 시간 중에서 우리 삶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인생 일장, 인생 살아보니 춘몽인데 봄날의 꿈과 같은 것인데 아니나 놀지는 무엇하리.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죠? 왜 땀 흘려서 돈을 벌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지 않나요? 맞죠? 예, 그래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요,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제가 가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교수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보면 너무너무 학생들이 쓰는 언어들이 폭력적인 언어가 많고요. 거의 쓰고 있는 말의 50% 정도가 욕입니다. 이렇게 말을, 고운 언어들을 자꾸 구기고 자꾸 훼손시켜서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자꾸 불투명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말, 고운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웃음을 가르치고 웃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웃음을 가지고 레포트를 내주고, 저를 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점수가 없지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어주면 그 자리에서 학점을 줍니다. 네. 21세기에는요, 이제 외워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몸으로 느끼고, 지식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많은 지식들을 얼마만큼 잘 조합하고 내가 창의력으로 응용할 수 있느냐가 사실 성공의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긍정적 마인드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래요. 제가 꽹과리를 치면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니는 닐리리야 얼씨구 얼싸 좋다 얼씨구 좋아 벌라 피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네, 꽃을 찾는 벌나비는 꽃이 아름답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찾아서 날아든다고 하죠.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향기가 나야 돼요. 지식이 최고인 시대는 이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행복은 어디에 있지, 이게 지금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자신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죠. 그런데 내 안에, 내 얼굴에 어떤 꽃이 아름다운 꽃일까요? 웃음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어때요? 사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환하게 웃고 있으면 아들, 딸, 내 남편들이 기분이 좋게 들어오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던 아버지도 돌아서 다시 갑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에 너무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은 집안의 해라는 뜻이에요. 안해, 집안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비싼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는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이 최고의 화장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을 꽃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자, 향기가 나게 살살 문지르면서 나는 어쩜 이렇게 예쁠까? 나는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나 예뻐? 예, 그래요. 우리 얼굴에 지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향기가 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폭력, 사회적인 여러 가지 범죄들, 그리고 사회의 양분화, 국가는 국가대로의 모든 문제, 사실은요, 웃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개인이 웃음이 사라지면 가정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면 사회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사회의 웃음이 사라지면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부터 웃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성향상, 유전학상 재미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이 나고 흥이 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냥 박수를 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망률의 1위가 뭐냐면은 암이에요. 2위가 뇌혈관계 질환입니다. 3위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4위가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는다고 하죠.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문제를 보더라도 이 네 가지의 문제는 전부 웃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도 내 몸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생기는 병이고요. 뇌혈관계 질환도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혈관이 어때요? 피가 탁해지고 묽어지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장이 정지되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50대 남성들의 사망률의 거의 1위에 가까운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2014년, 2015년 서울특별시 통계를 보면 20대, 30대 그 청년들의 사망률의 1위는 자살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웃음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요, 이러한 병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는 집안에 들어갈 때 수많은 아버지들이, 수많은 어머니들이 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들어가며 왜 부정적인 말을 먼저 내뱉느냐? 저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초만 웃는 연습을 하시면 우리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앞에서 번호 키를 누르기 전에 3초만 웃는 연습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에 들어가기 전에 번호 키를 누르기 전에 3초만 이 표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바꾸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이 문은 행복의 문이다. 이 문은 내가 왕이 되는 내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상상을 하면 우리가 밖에서 어떤 고생을 했더라도 이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3초만 먼저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내 가족에게 이 웃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하하하하, 여보 나 왔어. 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어렵더라고. 정말 어렵더라고. 그런데 어때요? 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3초의 기적 꼭 믿으세요. 저는 이 웃음법으로 수많은 가정을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혈압이 높아지죠. 그리고 없는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막
없는 병이 생겨요. 내 인생에 빨간불이야. 빨간불이 켜지면 대한민국 사람은 중풍이 걸려요, 그냥. 내 인생에 빨간불이야. 막 화가 나고 혈압이 높아져요. 저는 이때 나를 살리는 웃음을 웃어라는 이야기예요.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약 30초에서 작으면 1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얼굴을 살짝 가리고, 신호등은 봐야 되니까 얼굴을 살짝 가리고 웃다가 바뀌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때요? 15초, 30초 동안 웃었던 우리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 나의 주인이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러니 어떻게? 나도 행복하게 기분 좋게 가야지. 룰루랄라 드라이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웃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바꾸는 데는요,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재미있는 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요, 생활 곳곳에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말이죠, 웃으면 찍히는 사진기도 있잖아요. 예, 웃음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 때,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 문 열면 어머니는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냉장고에 웃음 카메라를 장착을 시켜놓고 거기서 웃어야 냉장고 문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웃음을 웃을 일이 없잖아요. 아, 자동차? 웃음 자동차 만들면 돼요. 여러분 스마트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 타가지고 키를 누를 필요도 없이 주인의 음성을 인식해서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면 갈 수 있게 만드는 자동차. 정말 이미 그런 기술들은요, 우리 삶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응용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삶이 밝아져요. 정말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즉 부정을 선택하느냐 긍정을 선택하느냐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선생님 저도 웃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요? 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웃게 할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을 웃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마음 웃기. 네, 마음이 웃으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자, 마음이 웃는 데 있어서 제일 간단하고 중요한 게 뭘까 봤더니,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게 뭘까? 칭찬받을 때였어요. 그쵸? 그래서 칭찬하자는 거예요. 서로에게 칭찬하자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실까요? 칭찬하라. 칭찬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니까, 분노, 폭력, 정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공화국이다. 네, 이러한 분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그마한 폭력이 큰 폭력으로 일어나는데, 그 폭력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바로 자존감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폭력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는 셀프 칭찬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까 봤더니 말로 하는 게 가장 쉽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내가. 아니,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우리 얼굴에는 꼬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하죠? 네. 눈꼬리, 입꼬리. 두 개의 꼬리가 가까울수록 행복지수는 올라가고, 두 꼬리가 멀어질수록 불행지수가 올라간답니다. 자, 두 꼬리를 가깝게. 자, 하면서 해볼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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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나에게 웃어주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요, 나는이라는 말을 빼고 자기 이름을 불러줄까요? 요즘에 제가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저는 영식이에요.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내가.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삼식이, 네, 거식이에요. 저는 영식이에요. 요즘에 보면 참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름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그만큼 사랑해주고 자주 불러주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이런 남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주 사랑을 해줘라는 이야기예요. 자, 같이 해보실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겠어요? 영식아, 나는 네가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참 좋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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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박수 한번 쳐주죠. 예.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막 사랑한다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야 나를 찾았다고. 이제야 나를 찾았다고. 저는요, 1년에 수천 명의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하면서 이 기법을 많이 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세상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그 한 자락의 실줄을 잡고 정말 간절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봐라. 그분들이요, 정말 간절하게 영식아 사랑한다고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왜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밖에 있는 남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그 애기같이 그 가슴 안에서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는 무관심했을까? 그리고 가슴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때야 남에게 가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항상 내 자신에게 영식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너 대단한 친구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잘 걸어 나온 거 대단하지 않아? 국가 자격증이 너 몇 개니? 이종 소용 보통, 이종 대용 대단한 국가 자격증도 땄지 않니? 예. 자식들 낳고 지금 잘 살아오지 않니? 좋은 것부터, 긍정적인 것부터 끌어 모아서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지고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 진짜 잘 웃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한마디로 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얼마나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 못 뜨고 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건 기적.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게. 그때 감사하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번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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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크게 웃지 않아도 돼요. 옆 사람 자고 있으니까. 혼자 너무 대단한 나에게 아싸! 예. 눈 떴다. 예. 대단한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도 몇 사람이 벌써 세상을 등졌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은요, 할 말 못하고요, 정말 눈물 한번 마음껏 어디 가서 흘려보지 못하고요,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웃어보지 못하고 심장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뜬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순간에 우리는 표현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기절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짜자자자잔 짠.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아, 이수일과 심순애. 여기까지는 아닌데. 네. 여러분, 사랑을 택할 것이냐 감사를 택할 것이냐죠. 바로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을수록 여러분들은요 행복해집니다.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이 감사를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이 웃음 박사가 될 때까지 저는 사실 울음 박사였거든요. 14살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20살 대학교를 막 입학하고 여동생을 잃었어요. 군대를 막 제대하고 형을 잃었어요. 안타깝게도 5년, 6년 사이에 저는 가족을 거의 반을 다 암으로 잃었어요. 제 삶 속에서 정말로 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사는 자체가 힘들었고요. 숨 쉬는 것도 힘들었고요. 내일이 온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강한 남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특수부대에 지원을 해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을 잃고 나서 2번의 자살 시도 끝에, 아, 내가 이렇게 인생에게, 삶에게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멋진 오빠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저는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장교를 택했고 또 특수부대를 택했어요. 그때 낙하산 사고가 났습니다. 그 낙하산 사고가 났을 때 불과 3, 4초라는 짧은 시간에 저는 제 목숨이 결정돼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한 마음에 낙하산, 비상 낙하산을 폈습니다. 정말 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늘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 100m, 200m 남은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비상 낙하산을 폈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때 온 몸에서는 피투성이가 됐던 내가 땅에 일어서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초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아, 숨만 쉬어도 감사, 손을 쓸 수 있어도 감사, 걸어갈 수 있어서도 감사.
저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 한 달을 남겨놓고 제 친형을 또 잃어야 했어요. 내 가슴 속에서, 내 품에서 눈을 감는 그 형의 마지막 눈빛을 보고 어떻게 제가 이 인생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 가슴에 주먹만한 한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내 가슴에 한을 풀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판소리예요. 정말 그 소리를 배우니까 내 가슴에 있는 모든 울분을 다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저는 제 가슴을 씻어냈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감사를 알았죠. 그리고 심장병에 걸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아리랑을 부르고 우리 어머니는 저 뒤에서 춤을 추면서 서로의 가슴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나는 저 장애우보다 정말 감사하구나. 두 다리가 있어서, 두 손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때부터는 감사를 항상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3일만 버텨보자. 3일만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긍정의 자세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갖고 있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50대가 넘으신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저기 수백 킬로 밖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누워있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그 인간 때문에 아주머니는 웃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당신이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 혹시 당신과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에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차피 같이 사실 거라면 그분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글귀를 써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자기 사랑법이다. 네.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 5억 원을 띄어먹고 도망간 그 친구를 내가 미워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 친구 잘 되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처방을 내려줘요. 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잘 되라고, 정말 성공하라고. 그래야 수백억 원 벌어서 내 거 5억 원 갚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놈 죽으라고 기도하면 죽어버렸어요. 내 돈 어디 가서 찾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더라도요, 그게 결국에 누구 손해냐? 내가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말에 참 좋은 내용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웃어. 버려라. 누가 화났을 때 그러잖아요. 자네가 웃어버려. 웃어서 버리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웃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내 가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그렇죠?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 작은 가슴 안에 다 쌓아놓고 있으니 마음이 천근만근이요. 내 몸은 100근밖에 안 되는데 마음이 천근만근이 되니까 그 마음의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리면 될 것을.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아깝다고 놔두면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가슴, 여러분의 가슴, 그 아름다운 가슴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두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분노, 질투, 시기, 미움 잡았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버려보세요. 박수.
어떠세요? 편안하시죠? 예, 그래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무거운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다 버리세요. 그러면은요, 웃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칭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네, 이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자리 잡을 때 내 몸이 살아나고 또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서 항상 생명이 넘치는 따뜻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따뜻한 우리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웃음은 신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웃음을 많이 누릴수록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웃음과 함께 행복한 삶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